관련 내용은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라든가 5.18 40주년 참석이라든가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떻게 혹시 개입의 여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다른 분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느 때하고 좀 다르게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하는데, 그런 거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 그거는 별건으로 할게. 중미 관계를 저기 그 국익 차원에서의 어떤 뭐 대립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은 내가 볼 때는 그거 이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디커플링은 진영이 이제 아주 굉장히 진영이 나눠진다고 보는 거죠. 진영이 나눠지면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제관계가 중미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지금 저는 이제 이 여야 관계에 두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자체 혁신, 동력, 개혁, 변화의 에너지가 상당히 그 동력이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미통당의 어떤 이 내부 구조에서 놓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 기념 제 행사장에 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인데, 문제는 저것이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저거는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저것이 과연 미통당의 기저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변화를 대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거는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 오늘 주호영 대표가 거기 갖는 그것만 놓고서 미통당이 변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제 뭐 이 21대 국회가 시작을 해봐야 알 수가 있지. 물론 지금 우리가 전망을 합니다만은, 적어도 전망이 되고 그 주호영 대표의 지금 한두 차례 한두 개의 어떤 행보나 의사 결정 갖고서 아직 결정하기에는 워낙 미통당의 지금 뿌리 깊은 수구적인 분위기가 해소가 안 될 것이다. 특히 미통당은 사실상 지지자들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정당이에요. 정치인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나 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 향후 이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현 미통당의 지도부가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 놓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근 움직임은 당 전체의 흐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저는 뭐 이 주호영 의원의 이번 5.18 관련된 사과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아마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 새로 보수 혁신을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거기서 깨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혁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이 가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끄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당내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지금 5.18 기념식에 가면 주호영 의원만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교안 대표도 갔고요. 그전에는 자신들이 집권당일 때는 김무성 대표도 갔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가서 그때 정부가 재창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먹혀들지 않았죠. 이게 당의 그때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의 전체적인 주류인 박근혜가 절대 재청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묻혀버렸던 거지만, 고깔 쓰고 노래 불렀죠. 예, 그때 가지고 노래 부르고 다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당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으로 되기에는 상당히 그때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지형 구조 자체가 안 됐던 것이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의 기류가 반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보수 혁신의 출발점은 이 가거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사과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당내의 합의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 체제, 저는 이제는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물론 뭐 앞으로 뭐 지금 뭐 이 임기 문제에 어느 정도 타입이 되면 김종인 대표 전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상대권의 형식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저는 정치적 공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내 소장파들 중심으로 해서 김종인 체제를 지금 비토하려는 세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아까 언제 연찬한댔습니까? 내일이라고 한다. 이게서 아마 저는 상당한 이 반대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자각론. 네. 아마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자. 이참에 그냥
지금 벌써 사실은 이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그때 바로 이 지금 정강석화처럼 구지도부가 먼저 하는 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런 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안 돼. 이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벌써 놓쳤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기가 지금 가갖고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김종인 카드는 이제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소장파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새로운 당의 혁신 모델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근데 그 혁신 모델이라는 그 자체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틀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 혁신 모델을 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 자체의 프레임을 깨고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새로운 또 하나의 변화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저는 반반이라고.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우리 보수 정당이 이 박근혜 이후에 MB 박근혜 이후에 상당히 더 우경화돼서 그렇지 그 전에 한나라당 시절에는 이 상당수 의원들이 자기 당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정당이다. YS 계열 얘기. 저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우리는 560 정당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예? 30, 34, 5060을 이끈 그 당이 아니라 이게서 어떤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화 세력이 같이 들어왔고 또 지금 이 군부 출신이 누가 있느냐 그 시점에서 그게 아마 2000년 초반인가 이런 것 같은데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군인 출신이에요 이게.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산업화 민주화를 위한 이룬 정당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수구 꼴통 정당을 갖다가 이로 규정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 가능하냐? 저는 저 차주현 교수와는 달리 상당히 지금 미통당의 지금 지역구 당선자 84명에서 대다수가 영남권이고 그 영남권에서 초선을 포함해서 당선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젊고 역동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관료 출신의 이런 부분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 84명이 당선자 중심으로 해서 자강론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뭐 조혜진 이번에 3선이 됐죠. 네. 그 조혜진 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금치산자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김종인 의원이 이렇게 한 이야기는. 그랬을 때 그것은 김종인의 비판도 있지만 당선자들에 대해서 왜 그 말 듣고 전부 다 가만히 있느냐. 이게 뭐 이런 비판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석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거지만 그것이 정말 보수의 어떤 혁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에는 지금 현재 초선 뭐 개혁 세력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틀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이게. 그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그 비대위 3번을 통해서 과연 진정으로 혁신이 이루어졌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많은 이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현재 있는 이 당에 이렇게 참여하기를 갖다가 상당히 꺼려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온갖 힘을 써야만이 대선에 붙을 정도가 되고 지금에서 1년간 그 틀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목표라면은 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당 밖의 당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보수 세력한테는 이 기회지 않겠나 이래 본다는 겁니다. 네. 홍 소장 이걸로 정리하죠. 동업당 관련 추가하실 얘기 있으면 짧게 하시고요. 없습니다. 예. 그럼 다.